이제 치매 등급이 이제 완화돼서 더 이제 지금 석 박사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녀셨고, 저도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 불려간 적도 있고 회의를 한 적도 있고, 우리 직원이 또 그러면 그걸 실시할 때 어떤 점이 이제 필요하겠는가 이런 것들 상의한 적이 있어요. 결국 현장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서류를 해야 되고, 또 소규모 요양시설에서는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급급하고, 그런데 또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프로그램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서류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불시에 이런데 탁탁 들어오고, 그랬을 때 가산받는 거는 좋지만 굉장히 우리가 지도를 받지 못한 채로, 그런 교육도 받지 못했죠. 또 건보공단에서 어떻게 한다는 지도도 못 받았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들어오기만 하면은 현장은 계속 쪼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서부 300명짜리 제가 소망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전번 대통령님 그쪽하고도 이렇게 맡겨져서 마포구에 300명짜리를 한 게 있어요. 서부라고. 그거는 맨 처음에 들어와서 선택해서 계약을 하는 때부터 돌아가시는 데까지 옷이 딱 구슬이 꿰어져야 뭐가 들어와도 우리는 감산이 안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모르면 감산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두 번에 가르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매우 안타까운데, 저는 일본에서 이제 한 15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오래 있게 됐는데요. 신변 처리에 대한 혼란입니다. 배설이 이제 가장 어렵다 하면은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 장소를 모르겠다.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는데 시간이 걸린다. 또 나도 모르게 지린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인을 파악을 해서 거기서 하나하나 이제 해야 되는데, 화장실 장소를 모르는 경우 모든 사인이 이 정도, 치매가족협회 메틀라 이 정도로 붙어 있어야 돼요. 학교같이 이렇게 잘 붙어 있다. 무슨 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보여야 돼요. 눈에 보여야 된다. 그걸 꼭 아셔야 되고, 거기다가 화장실 그림을 그려놓든, 화장실 문을 열어놓든, 띄워놓든, 불을 켜놓든, 화장실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인지증이에요. 일본에서 인지 기능이 안 되니까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분이 인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방을 못 찾는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인지가 안 된다. 그럴 적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기 집에 이불을 가져와서 거기다 휘떡 씌워보세요. 내 방을 꼭 찾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는데 시간이 걸린다. 옛날에는 몸빼가지가 되면 됐는데 지금은 참 여러 가지, 호크도 있고 자꾸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습관이 잊어버려졌다. 그럴 적에 시간이 이제 늦춰져서 그냥 싸버린다. 그러면 요인한 변이가 상실됐을 때는 24시간 그 차트를 늘 한 열흘간 해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어느 때 실수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인아웃 체크 해야 돼요. 수분 공급, 아웃 체크. 그거를 꼭 하셔서 수분이 모자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어느 때 이분이 그런 문제 증상이 어느 때 이제 배설을 하고, 또 어느 때 문제 증상이 일어나는가,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맨 처음엔 심리적인 증상이 없어야 되는 거겠죠. 통증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무슨 갈증이라든지 어디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니까 신체적인 모든 상황이 오케이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거 방광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망상에 대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는 일을 믿고 수정이 불가능하다, 설득이 무효하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둑망상, 버림망상, 질투망상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범주에서 망상이 생겨나는데 도둑망상이 가장 많아요.
밑에 글을 보시면 우리 직원이 어르신들이 도둑 맞았다기 하기 전에 빨리 잘 찾아보세요. 어머니가 돕지 우리가 돕겠어요? 그러면 옳다 쟤야. 제가 알아. 제가 가져갔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겠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맨날 보이는 그 사람이 이제 집안에 있다면은 며느리는 안 나가고 집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들락거리는데 돈 벌러 가는데 학생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만 가져가지 누가 가져갈 사람이 있겠어. 당장 안 나타나는데 그러는 얘기예요. 도둑망상. 배회가 있어요. 배회도 위에 4가지 같이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설득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라고만 얘기하면 빵점이에요. 편지가 왔어요.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온다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실래요? 또 수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같이 가시죠 하고 그러면 옳다 얘가 이제 그래도 내 속을 시원하게 들어주는구나 해야지 가만히 낭창에 앉아가지고 입만 떠든다. 그렇게 하면 쟤는 내 말을 안 듣는 아이야. 저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아니라고만 하니까 그러면 여기 과자 좀 있으니까 잡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거지 끝나고 좀 같이 가세요. 그러면은 그거 먹는 동안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오랜 동안 이게 이제 계속이 좀 돼요. 배회 증상은 한 70%가 배회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데 납득이 가는 그런 말로 그분을 설득해야 돼요. 뜬금없는 소리로 하면 그 거짓말인지 금방 아니까 납득이 가는 말로 그분을 설득해야 된다. 치매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셨죠? 경도진 인지장애 MCI에 대한 거 하셨죠? 치매 예비군이 많다. 그래서 예방을 하고 뇌를 활성화시키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그걸 하겠지만은 미술요법, 음악요법, 게임요법 해서 자극이 없는 생활이 치매를 유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자극을 안 주고 먹는 것만 하고 치우기만 해서 사육을 했다. 그러면 치매가 된다는 거예요. 뉘어놓기만 하고 하얀 천정만 바라봤다. 그건 치매가 되는 거예요. 감기 걸려서 몸보존하라고 한 3, 4개월 누워만 있었다. 치매가 되는 거예요. 자극이 없는 생활이 치매를 유발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뇌는 내가 아까 그랬죠. 1250g, 1300g 돼도 없어지는 거는 150, 200이고 남아있는 잔존 기능, 남아있는 세포가 훨씬 많다. 안 쓰고 돌아가시는 세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안 되는 거, 이분은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은 그런 건 체크하세요. 그러나 될 수 있는 거는 체크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아직 기능이 남아있네?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마음은 적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더 빨리빨리 눈에 띄지.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자극을 주고 역할을 주고 즐겁게 대화를 하고 그것이 실마리가 돼서 서로 즐거운 그런 생활이 되느냐, 웃음소리가 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여기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래판이 있고 또 이상한 거 같은 거 저건 비누같이 생겼는데 요즘은 왜 저렇게 파랄까? 옛날에는 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시각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세탁기밖에 돌릴 줄 모르는데 이런 거 좀 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반은 옛날을 회상을 해서 숙련된 기억을 가지고 그분의 역할을 다 하고 자발성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만족감도 생기고 내가 얘네들한테 도움이 됐구나 하는 어른으로서의 자기 그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다 그분이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다 한 것 같이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에게 반말을 쓰지 말고 그 고맙다고 하는 그런 칭찬의 말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학습에 의한 뇌 활성화 방법입니다. 특히나 뺄셈을 못해서 제대로 거스름 또는 못 가져오는 게 이제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부몽산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즐겁게 지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환자를 대할 때 마음가짐은 보통 장애자 같으면은 겉으로 받아서 정말 불쌍하고 장애가 있어서 지팡이도 드리고 워커도 드리고 휠체어를 드리면 돼요. 그러나 뇌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문제 증상만 계속 일으킨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서포터 역할을 해야 돼요. 지팡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뇌의 장애로 인해서 이런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민들레 데이케어라고 제가 병설로 이제 만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직원은 영국에서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학생으로 있었을 때 밤에 요양원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확실히 달라요. 우리하고 얘기를 해도 눈은 꼬롱꼬롱 그 어르신들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듀티가 이제 쉴 때 사고는 꼭 나요. 다 자기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노인은 안 보고. 노인 망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고가 안 나게.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도 꼭 노인을 봐가면서 얘기하고 노인 옆에서 지내셔야 되고 자기네 끼리끼리 동아리 끼리끼리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된다. 가족의 심리가 있어요. 2년에서 20년 가는 이 병은 가족들이 맨 처음에 부정의 단계, 그럴 리가 없어, 참 창피하다, 이 병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나도 갱년기가 지나서 아파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결혼에 참 지장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아이들이 보면은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잘 보면 볼수록 아주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못되게 이제 나타나요. 그거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혼란스럽고 왜 나만 이렇게 그렇게 엄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아 싫다, 이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단념의 단계에 들어가요. 이제 웨이팅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병이라더라, 이런 데 와서 또 들어보니까 그거 참 나을 수가 없다더라, 점점 심해진다더라, 이래서 단념의 단계에 오고 수용의 단계에 오는데, 일단 이렇게 노인이 환자보다도 가족이 더 환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단념의 단계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포터 양수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은행에 가서도 막 돈 아무렇게나 내리는 노인들도 있고, 아파트에서 자기 집을 못 찾는 사람들도 꽤 있고, 버스 타고서는 내리지 못해서 종점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택시비는커녕 뭐 어디로 가자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상점에서 아무거나 물건을 주워와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그냥 참 저런 사람 왜 잘 못 보느냐고 야단 맞을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간단하게나마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어르신분들도 이런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치매가 걸려도 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흥시 이런 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하고의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배웠던 사항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교이들을 보면서 사례를 연결하는 것을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